우리나라가 100명이 사는 마을이라면 절반은 여자, 절반은 남자. 흔히 말하는 어린이는 14명, 청년들과 장년들은 73명, 65세 이상 노인은 13명, 100명 중 3명은 외국인, 도시엔 92명, 촌락엔 8명, 수도권, 그러니까 서울, 인천, 경기도 사는 사람은 절반, 그 나머지 지역에 사는 사람 절반 50명. 1년에 1명 아기가 태어나고 2년에 1명 사람이 죽음. 1년 뒤엔 100명에서 101명, 2년 뒤엔 101명에서 101명. 안녕 친구들, 오늘은 선생님이랑 우리나라 인구 구성의 변화에 대해 살펴볼 거야. 먼저 인구란 무엇일까? 한 나라 또는 일정한 지역에 사는 사람의 수를 말해. 우리나라 인구는 교과서는 2015년 기준이고 선생님이 2020년 5월 12일 검색한 결과 약 5,178만 명 정도로 나와. 이는 세계에서 약 28위에 해당해. 기대한 것보단 순위가 낮다고? 땅덩어리의 크기 순위가 세계 107위인 것에 비하면 정말 많은 사람이 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 우리나라는 끊임없이 많은 사람이 태어나고 죽는 과정에서 인구가 늘어났어. 그 가운데 어린이와 젊은 사람이 상대적으로 많은 시기도 있었으나 오늘날의 인구 구성은 그 사정이 좀 달라. 교과서 60쪽 기사를 볼까? 5학년 여러분의 반 숫자를 보면 다양할 거야. 그런데 요즘 한 반에 30명을 넘는 반은 본 적이 거의 없고 아마 약 20명 정도 될 거야. 선생님의 친구네 반의 학생들 숫자가 7명밖에 안 된다는 것도 들었어. 학생 수가 점점 줄어들면서 교실들이 많이 비어 요즘은 미술실, 소체육실 등 다양한 특별실을 사용하는 학교가 많아. 하지만 과거에 1950년, 60년대에는 학생들이 많아도 너무 많아서 교실이 부족했었어. 놀라지 마 진짜. 좁은 교실에 무려 80명이 들어가서 공부를 했었어. 또 이부제 수업이란 걸 했었는데 선생님도 잘 몰랐어. 학생은 많고 교실은 적으니 오전에 수업을 듣는 학생이 있고 또 오후에 수업을 듣는 학생 두 가지 반으로 나눈 거야. 우와! 좋겠다고? 그 당시 초등학교를 다니던 우리 부모님 세대들께서는 얼마나 힘든 게 많았는데. 이러한 현상은 사람들이 아이를 낳지 않거나 적게 낳는 저출산 현상 때문에 오늘날 교실이 남아 돈다고 하고 있어. 다음의 기사는 고령화에 대한 내용이야. 고령화는 쉽게 말해서 우리 인구 구성이 점점 젊은 사람은 적어지고 늙은 사람이 대다수가 된다는 거야. 아이는 적게 낳고 사람들의 수명은 길어지니 늙은 사람만 많아지겠지? 그래프의 기울기를 보면 고령화의 정도가 점점 심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어. 앞으로 2026년, 그러니까 이 수업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2학년 정도 될 때쯤에 우리나라는 초고령 사회가 되는 거야. 이러한 내용을 자세히 살펴볼게. 인구 구성이란 성, 연령 등 기준으로 한 인구 집단의 구성 상태를 말해. 가령 나이별로 인구 구성을 나타내자면 유소년층, 청장년층, 노년층 등으로 나눌 수 있어. 이 그래프를 보면 맨 아래가 14세 이하의 영아, 유아, 어린이를 포함한 거고 중간은 청장년층, 그리고 노란색은 노년층이지. 1970년과 2018년을 비교해볼까? 유소년층은 42.5%나 됐었는데 이제 12.8%로 무려 3배가 넘게 줄었어. 반대로 노년층은 3.1%인데 14.3%로 4배가 넘게 늘었지. 점점
어린아이야 젊은이들이 줄어들고 노인만이 늘어나는 사회가 되고 있어. 결혼을 예전보다 적게 하고 아이를 적게 낳으니 새로 태어나는 아이의 수는 줄어. 저출산, 그리고 노년의 비율은 계속 늘어나는 고령화 사회가 되고 있지. 아까 기사에서 과거 1960년대엔 교실에 아이들이 많아서 고민이었다고 했지. 60년대부터 우리나라 연령별 인구 구성 변화 모습을 포스터를 통해 살펴볼게. 60년대 포스터야. 별다른 내용은 써있지 않고 엄마와 아이 2명이 보이지. 이때 당시 한 가정당 적으면 3, 4명, 많으면 7명에서 9명의 자식들을 낳았었어. 대단하시지? 아마 여러분 부모님들이나 할머니, 할아버지께 여쭤보면 이야기를 많이 들을 수 있을 거야. 아이를 2명 정도만 낳자고 하는 메시지를 간접적으로 보여준 것 같아. 70년대엔 딸, 아들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라고 써져 있지? 이때 당시에 남아 선호 사상, 즉 남자 아이를 낳는 것을 선호하는 우리나라의 잘못된 인식이 있어서 남자 아이를 낳으려고 계속 출산하는 경우가 있었어. 그리고 시간이 지난 1980년, 90년대에는 둘도 많다란 포스터를 보니 출산율이 절정에 올라서 오히려 한 자녀 낳기 운동을 펼치기도 했어. 하지만 2000년대부터 자녀를 낳는 수가 줄어들어 자녀를 더 낳으라는 정책을 펼치고 홍보를 하고 있지. 그리고 오늘날이야. 이렇게 출산율 변화에 따라 인구정책 포스터는 변화해 왔었어. 앞으로 연령별 인구 구성 비율이 어떻게 변할까? 당연히 유소년층은 더 적어지고 노년층은 늘어나겠지. 그렇다면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아이들이 살기 좋은 나라가 되어야 아이를 많이 낳겠지. 나라에서는 출산을 하는 가정에게 혜택을 주는 등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을 하고 있어. 하지만 국민들의 세금을 사용하게 되는 일이어서 여러 전문가와 국민들의 의견을 듣고 이 정책을 펼치면 아주 좋겠지. 우선 어른들이 먼저 노력해야 하고, 그런 어른이 되게끔 여러분들도 항상 마음가짐을 하며 성장해야 해. 마지막으로 인구 피라미드 읽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할게. 밑에 10%, 5%, 0% 써진 게 보이지? 이 가로축은 남자 왼쪽, 여자 오른쪽 인구 비율을 좌우로 나타낸 거야. 높이가 되는 세로축은 0세에서 4세부터 80세 이상까지 아래에서 위로 갈수록 나이를 높게 나열해 놨어. 왼쪽이 1960년대, 가운데 90년, 그리고 오른쪽은 2018년이야. 1960년대처럼 젊은 연령층이 많고 노년층이 적으면 피라미드 모양이 나타나지. 하지만 시간이 지난 1990년은 맨 아래 유소년층이 줄고 가운데 청장년층이 가장 많이 나타났고, 2018년은 45세 이상의 인구가 많은 축이 되었어. 노년층도 더 늘었지. 전보다 유소년층은 줄고 노년층은 쭉 늘어난 거야. 이대로라면 인구 피라미드는 2030년에 어떤 모양일까? 선생님이 검색을 통해 발견한 2030년 예상 인구 피라미드야. 노년층의 인구 비율이 더 늘어 마치 청자 모양으로 그래프가 나타나지. 가면 갈수록 피라미드가 아니라 피라미드가 반대로 위에부터 뚱뚱한 모양인 역피라미드 모양으로 미래가 이어질 것 같아. 아이들, 그리고 부모님이 살기 좋은 나라가 되길 우리 모두가 더 노력해야 출산율을 회복할 수 있어. 사람이 좀 없으면 어떻냐고 말할 수 있겠는데, 우리나라가 지금의 선진국이 될 수 있었던 건 수많은 어른들의 노력이었고, 그런 사람들을 엄마와 아빠, 할머니와 할아버지 등 사랑으로부터 자랐지. 행복한 가정이 가득한 우리나라가 되길 항상 바랄게.